내 눈물은 왜 자꾸 마르고 건조해지는 걸까요? 첫 내원 당시 환자분은 이 양쪽 귀에서 눈 주위까지 이렇게 조이고 당기는 느낌도 24시간 내내 계속된다고 호소하셨고요. 눈 주위에 실같이 끈적끈적한 눈곱이 끼기도 하죠. 치료 방향은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미경입니다. 얼마 전 라식 수술을 받고 나서 극심한 안구 근조증에 시달렸던 20대 환자 한 분이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안구 근조증 때문에 안과에 자주 다녔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눈도 따갑고 건조하고 물론 심할 때는 아예 눈을 뜨기조차 힘들다고 호소하셨던 분이십니다. 첫 내원 당시 환자분은 이 양쪽 귀에서 눈 주위까지 이렇게 조이고 당기는 느낌도 24시간 내내 계속된다고 호소하셨고요. 게다가 두통까지 또 심하고 피곤할 때는 귀에서 삐하는 이명 증상까지 나타나서 기력도 뚝 떨어져서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한 분이십니다. 어쩌면 안구 건조증은 본인으로서는 평소에 못 고치는 병이라고도 생각하고 절망하시다가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신 케이스입니다. 보통 안구 건조증 하면 간단하게 인공 눈물만 몇 방울 좀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물론 이게 쉽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 눈물만으로는 절대 낫지 않는 심각한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안구 건조증이 도대체 어떤 질환이고 또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지독하게 괴로운 안구 건조증이 과연 한의학에 있어서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이 눈물샘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분비되는 눈물의 양이 줄거나 그로 인해서 각막이 바짝 건조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우리가 눈물은 슬퍼서만 흘리는 게 아니라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항상 눈물을 이렇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면서 편안하게 안구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요, 이 눈물이 훌륭한 어떤 윤활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물은 단순하게 물이 아니에요. 크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점액층을 눈물이 안구에 쫙 달라붙게 해주는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있는 이 수성층은 우리가 눈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안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화시켜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지방층은 눈물이 공기 중으로 훅 날아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어떤 기름 코팅막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 층이라도 부족해지거나 눈물층이 깨어진다면 이 눈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안구 건조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물은 왜 자꾸 마르고 건조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째는 노화나 호르몬 변화의 어떤 원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고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 있어서는 더 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환경이나 생활 습관도 많은 관련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독서나 컴퓨터 작업이나 흡연이나 간접 흡연이 있는 환경에서 우리 눈물의 분비는 적절하게 나오지 못하고 줄어들고 눈물의 질이 나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에어컨 바람을 장시간 쐬거나 콘택트 렌즈를 아주 긴 시간 착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불편해하시죠. 공사 현장처럼 휘발성 물질이 많은 근무처에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고요. 술이라든지 또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특정한 어떤 질환이나 우리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혈이나 수술 이후에 혈액이 부족해진다든지 또는 내 몸의 수분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거나 체질적으로 눈이 예민한 경우에도 이 안구 건조증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나 열이 많은 체질, 이런 경우들은 특히 그러시겠죠. 또 루마티스 관절이나 만성적으로 결막염이나 안검염, 이런 염증 질환을 수시로 앓는 분들도 안구 건조증에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신경 마비처럼 눈에 이렇게 운동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안구 건조증은 같이 동행하기가 쉽고요. 발생 빈도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안구 건조증의 요인 중에서 약물 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안압 조절제 중에서도 베타 차산제 같은 게 있는 녹내장 안압약들은 굉장히 안구 건조증이나 충혈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에서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수면제나 신경치료제 이런 것들을 장기간 쓸 때도
눈으로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진통제나 알코올 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장기간 또 다량의 어떤 알코올 섭취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혹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그러면 담당 의료진한테 꼭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받으시고 조절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구건조증은 아주 난치나 심각한 질환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은 전신의 어떤 점막이나 피부까지도 건조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증상은 눈에 모래알이 굴려다니는 것 같은 이물감이 심각해지고 불이 타는 듯한 화끈화끈거리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 주위에 실같이 끈적끈적한 눈곱이 끼기도 하죠. 자는 동안에는 눈물 생산이 멈추기 때문에 아침에 눈뜨기가 유독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쐬거나 장기간 눈을 쓰게 되면은 아침 눈뜨기는 더 힘들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증상 중에서 반대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야 하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조해서 눈 표면이 자극을 받게 되면 방어하려고 눈물을 반사적으로 더 많이 만들기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눈 표면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눈물은 나는데도 건조감은 계속될 수 있고 눈의 안구건조증 증상은 같이 동반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은 결막염이나 알레르기, 결막염 이런 증상하고 비슷하게 혼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눈물 분비 검사나 눈물막 상태 관찰,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진찰을 했을 때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보이거나 점액의 찌꺼기나 눈물의 높이가 낮게 관찰될 수도 있고요. 또 눈물이 얼마나 빨리 마르는지 측정하는 그러한 검사도 가능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안구건조증을 목근삽, 즉 이 눈이 건조하고 깔깔한 상태로 봅니다. 주로 불필요한 열을 의미하는 이 화열과 신장의 진액이 부족된 경우에 연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치료 방향은 과도한 열은 내리고 또 부족한 진액은 보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하면 우리한테는 화기가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수분은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경우 풍열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고 간의 기운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안구건조증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또 지나친 에너지 소모로 우리가 전기나 혈액 그리고 진액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한의학에 있어서는 보신전기라고 해서 육미지환과 같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약재들을 사용을 해서 눈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는 방법을 쓰고요. 눈이 쉽게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두근거리거나 식욕이 저하되거나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조차도 심기가 허해진 이런 양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비장을 돕고 심기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건비시키고 진심시키라는 건비진심의 요법을 사용합니다. 음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몸의 진액들을 보존시키는 자음양수의 작용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지나친 화를 억제하는 그 치료를 항상 병행해줘서 환자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물오자환이나 상배피탕이나 이런 약들을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소리 화성한의원에서는 중요한 차별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약이나 약침을 사용하는 기능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과 생활 환경도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세가 무너지기 쉬운데요. 나쁜 자세는 전신에 영향을 주고 눈 질환을 포함해서 여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은 이 목과 턱관절 그리고 이 두개골의 어떤 구조와도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구조가 미세하게만 틀어져도 눈과 안구로 가는 혈류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로 잡아주는 과정이 안구건조증 관리와 치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환자 개개인의 생활 환경적인 요인을 상시하게 점검하고 수정해서 개선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자세와 이 편안한 마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책을 너무 오래 봤다면 중간중간 창밖에 한번 먼 곳도 봤다가 또 다시 가까운 내 손가락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눈에 초점을 잡는 외양근의 근육을 조금이라도 이완할 수 있도록 요거를 수시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눈이 건조할 때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이 양손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비벼서 열을 낸 다음 내 눈 위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얹어주는 것도 눈에 있는 외양근이라는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는 것을 가볍게 이완하시는 이런 마사지법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눈에 피로가 쌓이는 느낌이 계속 들 때는 우리가 중간중간 조금 눈을 잠시 감고 쉬어주거나 또 목어깨를 이렇게 움직여서 항상 긴장도를 풀어주는데, 그때 한 가지 팁은요, 목이나 어깨를 앞에서 뒤로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중간중간 풀어주시는 동작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담배나 술이나 밀가루와 같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양질의 단백질이나 양질의 비타민, 미네랄 잘 균형 잡히게 드셔서 우리 면역을 좋게 할 수 있는 호르몬이나 내분비 같은 게 이런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식습관도 도움이 될 겁니다. 면역력을 키워주고 눈 건강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예방법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 그냥 불편한 이런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눈 표면에 계속 손상이 일어나고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질 만큼 눈을 뜨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라식, 또 렌즈, 장기간 화면 사용, 이처럼 현대인의 생활 환경은 안구 건조증을 더 쉽게 만들고 만성화되게 하고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요,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눈물막이나 또 염증의 유발 원인,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몸 전체의 균형이나 밸런스까지 잘 잡아서 관리해 준다면은 우리 이 안구 건조증 증상은 충분히 줄이고 또 삶의 질을 아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치료와 관리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인공 눈물을 아무리 써도 계속 내 눈은 따갑고 또 아침에 눈 뜨기는 힘들고 충혈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다면 그냥 체질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내 눈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에 맞는 치료법과 관리법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안구 건조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맑은 시야와 맑은 눈을 꼭 오래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